네, 안녕하십니까.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세 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 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고 있는 한주수입니다. 루미오캣입니다. 오지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번 또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기 전에 또 두 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궁금합니다. 지연스 먼저 얘기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곡 작업을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뭐 다시라기보다는 이제 그도 항상 스케치해오던 거를 이제 보컬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이 테마 너무 좋다 해가지고 픽을 하시면 그걸로 노래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못 하고 있고 그냥 스케치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픽을 당한 곡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작업하고 네 했습니다. 여기 이사 와서 이제 처음으로 누굴 초대해서 작업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실에서 같이? 네. 좋다. 축하드립니다. 주수님의 꿈이 이루어졌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뭐 지연스는 사실 뭐 농담을 그랬었지 사실 뭐 유명해 주변에 좀 잘하신 분들이랑 또 같이 협업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죠. 네, 사실 뭐 제가 뭐라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괜히 그냥 꼰대 있잖아요, 꼰대. 야, 너 좀 잘 해봐 하는 그런 꼰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랑의 잔소리였군요. 사랑의 잔소리라고 보면은 더 되게 좋은 표현이다. 주수님은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보이나요? 네, 제가 사실 요즘에 라이브 사운드를 또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원래 안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약간 급하게 뭐랄까 좀 이머전시가 생겨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인 교회에서 좀 거기서 사운드를 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급하게 구하는데 사실 제가 더 이상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일을 더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라이브 사운드를 하는 거는 또 이제 일요일날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일요일날 항상 뭐 캠핑 가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용으로 항상 이렇게 비워놓는데 좀 하기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제 한 번만 와봐라 해가지고 교회 방문을 딱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뭐 사실 전에 하시던 분이 또 오래 하셨어가지고 나쁘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 더 교회가 여기가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는 제일 큰 한인 교회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 난 가서 그냥 뭐 버튼만 몇 개 누르고 꿀빨면 되는 상황이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뭐 사실 더 이상 뭐 금전적으로 더 뭔가 일이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걸 노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나의 그 뭐랄까 도전 정신이 갑자기 이거밖에 안 돼? 한 몇백 프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딱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당사자들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많이 없는데 굉장히 사실 근데 너무 저는 사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콘서트도 만져보고 이제 트레이닝을 제가 한 주 받았거든요. 인수인계를 한 주 받고 다음 주에 바로 투입. 그래서 이제 사실 라이브 사운드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사실 이제 몇 달간의 이제 인수인계가 필요하고 원래 왜냐면은 음향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어 온 시스템을 요즘 다 디지털 콘솔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세팅이나 그런 값을 제가 그냥 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뭐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모르잖아.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니터가 어딘지 아웃풋이 뭔지 이게 콘솔이 어떻게 셋업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인수인계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필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매운맛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첫 주에 이제 한 번 딱 듣고 바로 투입됐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콘솔 셋업 같은 것도 몇 개 하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또 제가 우리 또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와 그 뮤지션들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관계의 끝판왕이라 보시면 돼요. 교회라는 곳은. 어쨌든 제가 음향 그러면 안 돼요.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 그러면 안 돼요. 막 하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는 끝판왕의 매운맛이에요 여기 되게.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방금 지금 팟캐스트에서 뮤지션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멋있는 말 잔뜩 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숨 탁 이제 또 강하게 딱 쉬고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다시 서비스직 마인드로 그분들의 니즈를 지금 충족시켜드리고 있는데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고치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시나 봐요. 그런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음향적으로는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건 좋은 사운드가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고 하지만 또 알거든. 은근 알아. 그 소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의를 못 찾는 히어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음향적으로. 맞아요. 네, 그거요. 음향 히어로.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누가 막 싸우고 있어.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뭐 사고가 났어. 모른 척 지나가. 불의를 잘 참는데 음향적으로는 좀 못 참아. 어디서 노이즈가 삐 들어. 피드백 왜 나지? 저기 마이크 왜 저따로 셋업 돼 있지? 갑자기 화 막 나고 막 못 참아. 마이크 셋업 못 참고 막 설계 소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피가 튀어? 이런 거 못 참고 막 어떻게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지? 나중에 뭔가 캐릭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향에 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음향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풀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또 너무 그쪽으로 하니까 제가 좀 자중을 하면서 어쨌든 뭐 좋습니다. 네, 재밌어요. MBTI 궁금하네요. MBTI를 약간 그 음악 MBTI 버전으로 해서 MBTI 뭔지 아시나요? 캐나다에서도 하나요? 옛날에 한번 했는데 네. 한번 하고 까먹었어요. 근데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 진짜요? 네. 저는 집에 자주 있다 보니까 뭐 E랑 E였다 I였다 막 계속. 그러면 바뀌고. E인 거예요. 그럼 있는 거예요? 네.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E다. 아이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데 기능 하나만 다른 마이크로 바꿨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 쓴 거랑. 네네. 근데 이제 안내가 되기로는 뭐 음질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다 얘기되고 있는 모델인데 주수님이 뭔가 세팅이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저희 세팅할 때. 그래서 물론 색깔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거를 소리를 듣고 캐치를 하시는구나. 왜냐면 저희 컴퓨터나 이런 다른 환경은 똑같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예민한 귀를 가지신 걸로. 네, 그냥 뭐 개인 세팅이 달랐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로미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피곤에 쩔어 있고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잠을 평소보다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자고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잠에 되게 좀 예민하거든요. 잘 자면 기운이 뿅 나고 이렇게 눈빛도 안색도 확 환해지고 좀 못 자면은 정신이 약간 반 정도밖에 활성화가 안 되는 편인데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근데 이 바쁜 게 작업하느라 바쁜 거랑 무드가 달라요. 이제 그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자체적으로 세운 플래너에는 7월부터 9월은 앨범 작업에 완전히 몰두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작업실 유지비도 필요하고 이제 작업할 때도 비용이 드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작업하는 저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팀의 저로 살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런 생각해놓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뭐 뮤지션으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도 나중에 또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달려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뭐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팟캐스트부터 사실 또 우리가 또 오늘도 까먹을 뻔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팟캐스트 근데 사실 우리의 본질은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저희 거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너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약간 좀
나름 우리가 만들어 온 틀 안에서 조금은 더 자극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코너를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코너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장비 추천. 사실 이 우리가 뭐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저번에 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실 조회수를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방법은 사실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번 주 최고의 플러긴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지금 당장 사야 되는 플러긴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기획 의도랑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를 좀 뭐라고 했어요, 젠스? 선두주자셨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 약간 스스로의 그런 커리어나 그런 것들을 막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열심히 하입을 막 많이 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게 하입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하입을 하려고 했던 그 위치에 가버렸어. 되게 운이 좋게 막 뭐 그래미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좋은 그리고 천상계라고 하잖아요. 음악계에서 딱 가서 진짜 유명한 사람들 작업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현타가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이거였어? 내가 그렇게 올라오고 싶었던 이의 위치가 이런 걸 하는 곳이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오히려 그런 유튜브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을 못 만들겠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엄청 자극적이셨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이제 알았거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아, 이 플러그인 있다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거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체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뭐 저는 사실 저 영상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짓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되게 제일 본질에 충실하고 거짓이 없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마저도 나름 되게 약간 조금은 하입시킨 것들이 있다면 더 거짓 없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졌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렇잖아요. 사실 뭐 사진 어떻게 잘 찍어요? 아, 이 카메라 사면 돼요. 이걸 좋아하지. 사진 어떻게 잘 찍어요? 한 10만 장 찍고 오세요. 일단 하면 일단 안 돼. 사람들 누가 10만 장을 찍고 와. 나조차도 사실 이번에 장비 얘기하니까 나왔는데 이번에 막 그 라이브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인이어를 다 다른 걸 쓰는 거야. 그 이제 뭐 차양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는 거야. 불편해하는데 왜 불편한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는 원래 다 같은 헤드폰을 사용을 해요. 같은 헤드폰 박스를 사용하고 그래 내가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지 않는지 아니까 그 실제로 그 공연장에서도 정말 투어를 제대로 도는 팀 같은 경우는 모니터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 모니터 엔지니어랑 무대 위에 올라가는 뮤지션들이 다 같은 인이어를 사용을 해요. 그 약간 스탠다드야. 그래야 서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까.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인이어를 뭐 교회에서 허락한 건 아니지만 인이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은 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인이어 보다가 제나이저에서 뭐 인이어가 이번에 세일을 한대. 그래서 세일 폭이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200이 있고 600이 있고 이렇게 800이 있어. 근데 200은 좀 싸. 100 한 10만 원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600? 괜찮은 것 같은 거야. 내가 쓰고 싶은 거 갑자기 할인폭이 40% 정도 되니까 이거 개꿀인데 내가 나도 쓸까 하고 이제 나도 근데 모르잖아 그 소리를. 그래서 유튜브에 간 아이 600을 쳐봤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중에서도 내가 눌러보는 애들이 있잖아. 그걸 보면서 느낀 거지. 나도 이런 걸 누르는데 그냥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자극적인 걸 원하겠구나. 근데 막상 눌러서 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 그래서 한두 개 보다가 끄고 그냥 저 디스코드 이렇게 뭐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거 어때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이 너무 세고 막 이런 얘기 있길래 안 사. 주수님 그냥 M50 50 쓰시죠 하길래 알았어 안 사. 내가 왜 지금 헤드폰을 인이어 보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포기했는데 약간 딜레마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과 그런 것들이 이제 상충하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 무협지나 그런 거 보면은 막 화려한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 하고 이제 정점 찍고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그 나뭇가지로 싸우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알고 보니까 그냥 찌르기 하나면 되는 거였구나. 약간 이런. 근데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장비가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하이판 그런 것들이 약간 오히려 그런 뭐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기본기에 관심이
기본기로만 관련된 영상들만 있었다면 유입이 안 되셨을 성향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게 들어오게끔 유입하게끔 더 오히려 뭔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음향이나 뭐 음악 쪽으로 이렇게 다 유입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있는 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진짜로 뭐를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산다는 거는 삶도 살고 이제 장비도 사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흥미로 딱 내가 눈이 꽂히고 재밌고 이렇게 의욕이 샘솟으면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흥미 유발? 그렇죠. 장비를 또 전에 장비 얘기할 때도 또 이렇게 흥미 유발의 그런 목적으로 장비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 왜냐면 그거 해서 새로운 뭔가 영감을 받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 그 잠깐 i600 찾아보다가 접었습니다. 학원 쌤이 이쁘면 거기 애들이 성적이 오른다. 그것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 아닐까요? 학원 쌤의 외모라는 어떤 자극적인 걸로 애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서 아무튼 열심히 나가고 시키는 걸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좋은 엔딩이 나왔다. 그 중에 정말 뭐 수학이라고 하면 정말 수학이 좋아서 선생님 필요 없고 이 수학에 이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그런 친구들은 또 그쪽 길을 걷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친구들은 좋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계속 자기의 장비만 길을 사게 찾아가고. 되는 계속해서 되게- 장비만 사가. 되게 좋은 예잖아요. 결과적으로 조회수를 올리려면 내가 더 잘생겨야 된다. 뭐 이런. 아, 오늘 두 분이 나누실 이야기가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예쁘고 잘생긴 얼굴 이상의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한테 좀 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전 잘 안 봐가지고. 지윤스 어때요? 지윤스가 한번 리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사실 요즘 이제 예전부터 이미 아폴로 나왔을 때부터 이미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모든 기술들이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다나와처럼 뭐 탑5 안에 있는 마이크나 뭐 오디오 카드, 뭐 헤드폰 탑5 안에 있는 것만 사도 성향 차이지 웬만한 실패는 없다 이런 느낌이 돼버릴 정도로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저는 차라리 요즘 룸 어쿠스틱이나 이런 기술 뭐 뭔가 좀 진짜 귀로 막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거 장비적인 거 말고 이런 게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 사람들도 이제 그 어쿠스틱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많이 전파된 것 같더라고요. 이 장비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어쿠스틱 안 좋으면 소용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막 많이 퍼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주수님 저기 베이스 튜브 이게 이제 한국에 거의 없어요. 저도 저거 사고 싶어서 이제 운송비 알아보니까 운송비가 해외에만 있으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독일 이베이 뭐 그런 데서 싸게 묶음에 파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운송업체에서 저거 이렇게 한번 견적 내볼까 했는데 견적이 뭐 한 운송비만 200만 원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저 튜브 베이스 트랙 같은 경우는 한국은 오히려 만들어주는 그런 거 만드시는 분한테 도안 주면서 만들는 건 더 싸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수치가 랜덤이잖아요. 알 수가 없는 약간 내가 카드. 내가 그걸 주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달라. 오히려 쌀 것 같아 한국은 그게. 그렇긴 하죠. 캐나다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다 자기가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그 저희 KCC 그 울 있잖아요. 저 디퓨저 베이스 트랩에 넣는 미네랄 울. 그게 저런 타입으로 이렇게 묶여서 나온 게 있대요. 원통으로 만들 수 있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해볼까 하는데 걔가 어느 정도 소리를 먹는지 수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 나중에 우리 좀 몰라 이거 지금 교육 방송 될 수 있는데 그 튜브가 이거는 그러니까 룸 어쿠스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게 그냥 과학이야. 피직스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튜브가 이거보다 더 좋아요 이런 말들이 사실 안 통해. 왜냐면 이미 과학이거든. 1+1은 2야.
50Hz는 50Hz, 60Hz는 60Hz란 말이에요. 그 지금 제 머릿속으로 저는 수학을 못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튜브 실린더 그 길이로 해가지고 저역대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 제품을 사는 게 저게 몇 허르츠지? 저게 타겟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튜브 베이스 트랙 같은 경우는 타겟팅을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직접 만들 수 있으면 보통 이제 자기의 공간에 룸을 재고 어쿠스틱을 피크가 있잖아. 저역대가 뭐 85Hz 아니면 79Hz 이렇게 있으면 그 79Hz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트랩이 사실은 룸 어쿠스틱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스튜디오 보면은 베이스 트랩으로만 이렇게 룸 어쿠스틱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 왜냐면 그 자체가 디퓨저 같은 효과도 되기 때문에 그 룸 어쿠스틱을 베이스 트랩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는데 옛날에 뭐 믹 구사우스키 이런 사람도 그렇게 믹스하는 거 봤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타겟팅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작 주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제일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제작 주문을 했을 경우에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주면서 만들어달라. 근데 왠지 그런 브랜드에서 공장화로 이렇게 기계로 만들면은 그 말씀하신 어디가 피크치고 이런데 타겟팅이 되잖아요. 근데 개인 오더하면 왠지 타겟팅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23, 네. 123cm는 타겟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 자기가. 왜냐면 공장화는 또 잘 말씀을 해주신 게 오히려 안 좋은 게 모든 프리퀀시를 타겟팅해서 제품화를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몇 가지만 나와요. 호파 같은 경우도 2개밖에 안 나오고 사이즈가. 그리고 저런 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베이스 트랩 만들 때 있는데 진짜 비싸요. 막 진짜 하나에 막 제가 알기로는 한 80만 원, 90만 원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냥 만들면 10만 원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몇 하르츠가 정해져 있어 또.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안 맞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원통 몇 센치, 지름 몇 센치, 길이 몇 센치 해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겟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두는 위치 같은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 룸의 안에서 사실 어디 있던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상관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운데가 제일 좋은 위치야. 가운데 놓으니까 이게 효과가 짱이야. 근데 여기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놓을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 어쨌든 그 안에서 자기가 찾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구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베이스 트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왜냐면 베이스 트랩이라는 게 사람들이 뭐 구석에 막 꼭 베이스 트랩이니까 막 구석에 막 사각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삼각형 나야 돼. 그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여가지고 그 베이스 프리퀀시를 흡입을 할 수 있는 도구면 베이스 트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베이스 트랩인 거고 튜브 형태건 어떤 형태건 아니면은 이제 제 뒤에 있는 저 패널 같은 경우는 6인치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데 쟤도 베이스 트랩이야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저 저역대를 다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벽이 있고 뒤에 그리고 또 에어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이미 여기까지 듣고 다 이탈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고 있을 텐데 또 이제 저런 어쿠스틱 패널 같은 경우를 그 벽에서 띄우면 또 에어갭이라 해가지고 그 프리퀀시가 저역대가 익스텐드가 되면서 더 저역대를 더 흡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그건 증명이 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놓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방 같은 거 사실 방이 좀 항상 큰 편인데 그런 패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지금 제가 앉은 이 자리밖에 자리가 없어 사실은. 제 주변이 다 패널이에요.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 패널이고 나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 돼. 이따가 여기 사이로 이렇게 나가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저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공간의 활용을 다 해가지고 다 이런 트랩 같은 걸 놓은 거죠. 저는 저 동그란 게 지연스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코너 돼 있는 직각삼각형 모양이거나 이렇게 패널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는. 정말요? 예,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 과학이야, 과학. 좀만 들어가면은. 근데 베이스 트랩 광고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뭐 1인치, 2인치인데 그걸로 베이스 흡입이 안 되죠. 한 이 정도도요? 더 두꺼워야 돼요. 최소 그 두께가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상 그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대부분 한인교회 같은 경우 가면은 룸워커스 같은 거 잘 모르니까 그런 패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붙여놔요. 다 교회에다가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저역대가 너무 울려요. 그러니까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그냥 미친 듯이 울리는 거예요. 하이패스를 진짜로 300Hz에다가 하이패스를 해도 저역대가 울려요. 그럼 사운드 엔지니어는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300Hz 하이패스를 놨는데 붕붕거려. 그럼 뭐 근데 그러면 스피커도 다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공간이 울리는 거니까.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정말 미국의 좋은 교회 가면은 약간 우리 막 정말 좋은 어쿠스틱이야. 저역대가 안 울리고 내가 딱 말하면은 마이크 없이도 끝까지 다 들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쿠스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비싸죠. 그런 흡음재를 만들고 그거를 클라우드를 띄워야 되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그냥 눈속임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기당했다고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막 많이 하는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얼마 들였으면 나 가면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게 최선이었나 그런 약간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사기가 일본어로도 사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일본 그 앰비언트 뮤지션 친구랑 만났을 때도 사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썼던 음악 얘기하다가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지만 네, 음악에 왜 사기가 왜 아니 뭐 그 나라를 불문하고 저희 팟캐스트에서 나눈 내용을 만약에 여러 언어로 이제 바꿔서 들을 수 있으면 전 세계 뮤지션이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이해해서 이렇게 쉬운 맛으로 순한 맛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베이스 트랩이 무조건 패널형이나 이제 코너에 들어간 형태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봤을 때 이렇게 멋지구리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놓아보고 그걸 내가 귀로 듣고 이렇게 사운드 주파수 대역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제일 좋게 들리고 평탄하게 나오는 거를 찾아갖고 쓰시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약간 쉽게 해서 풀이를 하자면은 일단은 베이스 트랩이라는 거는 저역대에 둥둥거리는 거를 잡아주는 효과다. 맞죠? 저역대가 울리는 거를. 그걸 잡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저의 변태 마스터링 엔지니어처럼 서브우퍼를 쏴가지고 막 서로 캔슬시키고 그런 궁극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필살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간 안에서 저역대가 울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저역대까지 흡입을 할 수 있는 흡입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흡입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에 붙이거나 살 수 있는 1인치나 2인치짜리로는 흡입이 안 돼요. 흡입률이 없어요. 저역대 안에 100Hz 아래에서 200Hz 아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재질의 흡입물재를 사야 되는데 그럼 비싸져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시판하는 것들을 사면은 패널 하나에 막 100만 원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오케이 패널 하나에 100만 원인데 붙이는 거는 우리 옛날 연습실 같은 데 가면은 다 붙여졌잖아. 그 약간 계란형으로 약간 그거 100만 원도 안 하던데? 그거 생각하기에 그거가 낫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우리 옛날에 저 건대 연습실 이런 데 가서 양꼬치 골목 건대 연습실 딱 들어가서 하면은 저역대는 겁나 울리고 하이는 하나도 없고 답답한 그런 사운드. 그게 이제 그런 계란형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런 연습실이거든요. 어쿠스틱이 아예 안 돼 있는. 약간 방음이라고 뭐 좀 봐도 무방하죠. 그런 것도 흡입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튜브형 베이스 트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방음과 흡음은 다르다.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룸 어쿠스틱은 그 상위 개념이다. 네, 룸 어쿠스틱은 진짜 한번 이거를 경험을 하시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짜리 스피커를 샀어.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소리가 날 거 생각하는데 1,000만 원짜리 스피커를 그냥 거실에 놓으면은 한 10만 원짜리 스피커 소리가 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소리라는 거는 공간과 그리고 스피커가 함께 하는 건데 공간이 더 중요해요. 스피커보다. 그거는 뭐 매일매일 얘기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마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요. 카메라보다 조명이 더 중요하다. 옛날에 그 아이폰 4 같은 거 나왔을 때 아이폰 4로 막 영화 만드는 거 막 챌린지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아이폰 4로 지금 보면은 막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그때 당시 진짜 멋있게 영화 나온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던 것들 중에 대부분은 야외였고 야외 조명 빵 하니까 아이폰으로 찍으면 잘 나오잖아. 그리고 아니면은 무슨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인데 조명 진짜 200개 틀어놓고 막 그러니까 다 키라이트 다 한 다음에 아이폰으로 찍으니까 너무 잘 나와. 근데 마치 진짜 근데 맞는 거잖아요. 제가 루믹스 해도 좀 조명 없으니까 이상하게 나오고 조명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카메라 처음 잡은 사람한테 카메라 이번에 200만 원짜리 샀어. 300만 원짜리 샀어. 이제 시네마 컬러 나오는 건가요? 하는데 야 아니야 조명에 700 써야 돼.
하면은 누가 거기서 조명하서 700을 써요. 왜냐면 조명은 쓰기도 어렵거든. 그렇잖아. 조명을 700을 산다고 키는 게 아니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어디를 써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를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컬러를 알아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유튜브 이미 껐지. 거기까지 안 듣지 이미. 너무 공감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걸 원해.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 좋은 거, 스피커 좋은 거, 이어폰 좋은 거, 헤드폰 앰프 좋은 거.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거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머리가 엄청 복잡한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제 옆에 아직 까지 못한 새 스피커가 있거든요. 아, 뭐 샀어요? 뭐 샀어요? 10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제네렉으로 했어요. 제네렉 어떤 거요? 노이만이랑 고민하다가 8030C? 그러니까 그 GLM 안 되는 모델인데요. 네네. 엄청 고민했거든요. GLM 되는 제네렉이 5인치 하고 이게 룸 어쿠스틱을 보정해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진짜 엄청 치열하게 그 어느 때보다 두뇌 풀가동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그냥 이걸로. 단계별로. 아직 셋업은 안 했죠? 네, 못했어요. 이거 뭐 전용 스탠드도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네렉은 우와. 그것도 거기까지 갔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일단 꺼내볼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가 있겠죠. 뭐. 기쁘게 이거를 만끽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 좀처럼 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계속 언박싱 할 날 기다리면서 위에 이렇게 예쁘게 그 천으로 제 좋아하는 천이 있거든요. 리넨 그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항상 보고 있는데 네. 얼마나 다른지 직접 경험해 보시고 또 공유해 주세요. 그런 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리뷰거든. 사실은 리뷰라는 게 저도 리뷰를 많이 했었지만 되게 중요한 건 정말 그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 그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그렇지만 리뷰라는 게 되게 많이 퇴색됐잖아요. 뭔가 그런 거 좀 안타깝고 그런 리뷰들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너무 힘드니까 뭐 카메라 같은 거 할 때도 뭐가 광고인지 모르잖아. 다 광고야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광고야. 그렇잖아요. 왜냐면 또 광고가 아닌 것들도 사실은 그 카메라 브랜드와의 관계를 나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얘기는 또 많이 안 하는 추세고. 뭐 미국 같은 경우 테크계에서도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이 나는 애플한테서 돈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너 근데 맨날 VIP 추천받아가지고 가잖아 이벤트. 너 욕하면은 그거 안 줄 텐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짜 정보가 중요한 찾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제가 포칼 알파 50 그러니까 되게 예전 모델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사가지고 진짜 두근두근하면서 막 쓰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한번 중간에 아폴로로 바꾸면서 같은 스피커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느끼고 그리고 이 스피커를 지금 쓰는 스피커를 들고 여러 형태의 공간에서 써봤거든요. 이제 닭장 같은 연습실, 뭐 엄청 울리는 통창에 있는 작업실, 우리 집 그리고 여기 다 써봤는데 이 정도로까지 했을 때 이거를 진짜 이 스피커에 씻고 뜯고 맛보고인가요? 그 정말 이제 쥐어 짜낼 만큼 짜내서 써볼 만큼 썼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공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스피커를 너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지금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디지털로 보정해주는 스피커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주스님이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면서 그래 지금 너무 당장 디지털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상태 그대로 생상태 그대로에서 내가 공간의 구성을 어떻게 바꾸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조금 더 누려보자. 반, 좀 더 싸다. 반 이런 마음으로 왜냐면 비싼 거 샀다 싼 거는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또 하얀색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검정색은 노이만 너무 이쁜데 하얀색은 미묘해요. 하여튼 그 부분이 약간 그레이시한 화이트라서 좀 미묘한데 제네렉은 또 이쁘더라고요.
한 방울 이렇게 뚝 떨어진 그 약간 회색 베이지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걔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제네렉 8030C 모델로 결정을 했고요. 얼마나 좋은지 세팅 좀 해보고 후기 들려드리고 혹시 나중에 베이스 트랩을 설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되면 오늘 팟캐스트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그 제작하시는 사장님들한테도 얘기해보고 네. 해보겠습니다. 스피커도 사실 디자인이 중요해요. 뭐 악기랑 똑같이 딱 왔는데 너무 예뻐. 그럼 막 소리 좋게 들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 하이파이 쪽 가면은 스피커 디자인 장난 아니야. 막 무시무시한 애들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원래 그 비싼 거 안 드리고 지금 야마 HS5나 HS7 드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추천해 주신 게 있었어요. 어사일랩이라고 한국에서 만든 스피커인데 디자인이 암피온스러운 거예요. 암피온보다 예뻐요. 이름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어사일랩이라고. 어사일랩? 네. 찾아봐야지. 이제 보통 안 유명한 브랜드들은 이제 스펙으로 이제 싸우잖아요. 스펙을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사실 저는 지금 막 다 암피온으로 두르면 좋겠지만은 근데 어차피 막 모니터링용이 아니라 음감용으로 하는 것 때문에 야마 HS5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제 한 중고 매물 기다리다 괜찮은 게 없어서 한두 달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 고태가 시작. 그 예전에 저 노이만 K720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수님 버전 1 쓰셨었잖아요. 네, 좋았어. 되게 잘 썼어요. 네. 2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노이만 막 이러고 어사일랩 근데 어사일랩 하면은 헤드폰 스피커 앰프도 사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고 패시브잖아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주수 형한테 스피커 앰프 추천받아. 앰프까지 가면 안 돼.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근데 노이만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네릭 지금 선택했지만 자주 듣고 있거든요. 배우는 곳에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근데 같은 프로젝트를 들으니까 비교가 빡 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KH120 잘 만들어 안 비싸고 되게 펀치감 있고 좋아요. 딱 어제 저녁까지 이제 매물로 보고 있었거든요. 어사일랩이랑 HS5랑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사일랩은 전부 품절이고 7월에나 입고가 된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래. 다행인 거군요. 이거 봐. 근데 웃긴 게 우리도 안 그렇다고 하지만 장비 얘기하니까 지금 40분이나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저 지금 광대 올라간 게 안 내려오네요. 재밌어. 그러니까 장비 앞으로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가 아니라 장비 바이브로 해가지고 그냥 맨날 장비 얘기만 해야 돼. 잔잔바리 장비 추천해 드릴 만한 거 있습니다. 좋아요. 네, 뭐요?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보통 마이크 스탠드를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부업으로 영상 사진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C 스탠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이크 스탠드 말고 마이크 스탠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 봉이 이렇게 있어서 T자형 마이크 스탠드처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가성비가 비싼 마이크 스탠드 한 20만 원 넘어가는 것들보다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이 조합으로 구성하는 게 이 C 스탠드에다가 이 어댑터만 끼우면 마이크도 달 수 있고 주스님 실제로 스피커 비슷하게 세팅해서 쓰시지 않나요? 저는 원래는 이제 그 제네렉 스피커를 이제 그 하이트 채널로 이제 쓰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맨프로토 그 스탠드를 썼었어요. 2개가 있었거든. 제가 그 실황동공 같은 거 할 때 맨프로토 하나 갖고 다녔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 달아가지고 했었었는데 맞죠. 저런 것들을 만약에 마이크 스탠드 사면 일단은 저렇게까지 강력하지 않고 라이트 스탠드가 훨씬 좋은데 4개를 다 그걸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좀 비싸요 맨프로토 스탠드가. 그래가지고 내 앞쪽에 있는 2개는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앞쪽에 있는 2개는 좀 싼 브랜드예요. 아마존에서 산 건데 중국 브랜드인데 가격은 맨프로토의 3분의 1이었는데
그 성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중국 분들이 너무 일을 잘해주셔가지고 이런 C 스탠드들이 엄청 가격이 내려오고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네 저는 웬만한 마이크 스탠드보다 훨씬 좋아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모델명이 C 스탠드인가요? 네, C 스탠드라고 치면은 되게 여러 군데서 나와요. 웬만한 건 다 좋아서. 근데 아니면 굳이 C 스탠드 아니어도 그냥 영상용 조명 스탠드 사시고 이제 밑에 바퀴를 다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편하게. 너무 편하겠다. 네. 근데 이제 둘 공간이 좀 있어야겠네요. 펼쳐놔야 되니까 그런 거는. 펼쳐놓을 다리도 되게 조그매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연씨랑 저랑 거의 흑과 백인 것 같은 게요. 네. 저는요 반대로 그 마이크 스탠드에 어댑터를 바꿔서 촬영을 하곤 합니다. 너무 웃기네요. 무게 허용 로드 페이로드가 있잖아요. 네. 허용할 수 있는 무게가 영상용 조명은 그나마 좀 마이크 스탠드보다는 좀 더 세게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으로 보통 촬영을 한 카메라가 여전히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무겁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경량 삼각대는 이렇게 피아노를 그러니까 88 건반이 위에서 나오게 찍으려면 100% 넘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딱 결착시켜서 쓰는 거는 진동이 들어가잖아요. 어쿠스틱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삼각대를 알아보니까 촬영용 삼각대는 어마무시하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C 스탠드를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맨프로토 것도 한번 사봤어요. 근데 저것도 뭔가 그 미묘하게 그 높이가 부족해가지고 막 궁리를 하고 알아보다가 되게 옛날에 산 허큘러스 거 바닥에 두는 마이크 스탠드가 튼튼한 게 있어요. 근데 걔는 다리가 엄청 넓게 벌어져서 자리 차지를 많이 해서 주로 접어놓는데 그거의 끄트머리 어댑터를 스마트폰 홀더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마이크를 왜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양새로 스마트폰 놓고 피아노를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웃긴 소식. 네, 영상용 스탠드를 마이크용으로 쓰는 지연스와 마이크 스탠드를 영상용으로 쓰는 롱양이십니다. 사실 지연스가 쓰고 있는 SM7B 마이크가 사실 지금 저렇게까지 익스텐드 할 수 없어. 웬만한 마이크 스탠드로는. 맞죠. K&M 스탠드 써도 저 정도까지 익스텐드 했으면 떨어질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한 50cm 넘게 한 70cm 정도. 70cm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나다. 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사야겠네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것들은 뭐 20만 원 넘어가긴 하는데 뭐 이탈리아산 어벤져 이런 거 맨프로토 매튜스 뭐 이런 거 하면 비싼데 중국산 알리에서도 팔아요. 너무 링크 좋아요. 주세요. 네. 사신 거? 저는 C 스탠드도 좋은데 나중에 하나 바퀴 달린 걸로 하면 공간 차지가 덜 하거든요. 다리가 조그매져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고려 중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걸 사면 저는 영상 조명이나 뭐 이런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마이크 스탠드 사기가 조금 봤는데 로드 캐패시티가 왜 이렇게 이걸 20만 원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흔하지 않은 꿀팁 아닌가요? 네. 그러면 팟캐스트 내용 나왔네요. 네. 이거 뺄 때 꽉 하면은 안 빼지잖아요. 이거요? 네. 이렇게 돌리는 건가요? 이 어댑터는 이렇게 돌리는 형태고. 그거도 저는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호환을 하려고 필요시에는 마이크도 끼우고 안 쓸 때는 그 스마트폰 촬영용으로 쓰고 하려고 했는데 어댑터를 저는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가 빨개질 만큼 돌렸는데 도저히 꺼내지질 않아서 결국에는 저의 계획은 완전히 대실패하고 그냥 마이크 스탠드로 못 쓰고 스마트폰 촬영용으로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혼종이 돼버렸네요. 기타, 마이크 스탠드지만. 끔찍한 혼종. 아니, 나름 역할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던 차에 너무 좋은 정보를 이렇게 돌리는 아답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쓰려면. 그것도 정보? 아답터도 뭐 엄청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저는 그런 거에 밟지가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 네. 아줌마 특 누가 뭐 좋다고 하면은 충실하게 산 다음에 소문도 잘 내. 야, 이거 이게 사. 쿠포 KS120인가? 이게 모델별로 이 아답터 뭐 인치수가 달라요. 나사산 사이즈가. 58이죠. 그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이게 지금 8분의 3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제가 8분의 3으로 변환해주는 나사산이 있어가지고 아. 조명은 8분의 3 많이 쓰고 아. 그렇거든요. 그리고 4분의 1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다행히 마이크 그쪽 규격도 유럽 쪽에서는 8분의 3 그거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아다리가 맞았죠. 그 이런 거 뭐 유로 아답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유로 뭐 아답터. 되게 많으시네요. 이거 한 20개 있어요. 저기 규격별로 있어야지 안전하게 좀. 맞아. 아, 이거 이런 스피커 거 잘하고 올리려고는 한 싶다. 3개 정도 아답터 바꿔가지고 올린 걸 거야 아마 여기도 보면은. 왜냐면 마지막에는 또 그거 제네렉 아래는 또 다른 거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말하는 건 가볍게 말하는데 찾아본 데까지 핸드폰으로 겁나 구글링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니까 이게 진짜 꿀 정보지. 여기까지 지금 저희 50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은 사람은 이거 선물이다. 다 이거 사세요. 아, 그리고 저는 그것 그 링 아답터 같은 거 있잖아요. 링 끼우는 거. 그 네. 규격 맞춰주는 그것도 어제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 공동 구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아래에 이 마이크랑 스탠드를 끼우려면 마이크에 그 링을 끼워야지 그게 맞아요. 근데 그 링을 한번 끼우면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제 다른 규격 스탠드에 이거는 영영 쓸 수 없는 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거를 사고 총알 배송 받으신 분이 자기 거는 아래 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링 아래 홈이 있대. 그래서 이걸로 드라이버로 빼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거냐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황급히 알아보니까 제가 그걸 반대로 끼운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알아. 제 거는 이제 영영 그 규격을 바꿀 수 없게 되고 이것도 그냥 여기 이거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그냥 이런데 여기 옆에 같은 경우는 그 홈이 있어. 여기는 그 동전으로 이렇게 돌리면 빠지거든요. 그걸 근데 이거 몰랐어요. 맨날 저도 마이크 같은 데다 이런 거 이렇게 반대편으로 넣으면은 이제 야, 어떻게 빼냐고 막 벤치로 막 이렇게 돌리면 빠지긴 하는데 벤치로? 예. 근데 이거를 애초에 잘 넣어야지 이거 같은 게 홈이. 벤치라는 게 그 조그만 거가 리퍼고 그 벤치로 네, 저 같은 경우는 레덜맨이라고 그 툴이 있는 네. 게 있는데 거기는 어. 그건 진짜 세거든요. 어. 아까 이런 거 뭐 잠겨버린 것도 그런 거 한번 딱 하면은 딱 빠져요. 네. 저 그것도 뭔지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저 그런 거 한 번 결착했다가 못 빼는 거 지금 여기 창고에 많이 있어요. 그냥 막 그거 손 벤치가 물집 잡히고. 진짜 그 좀 센 벤치 조그마한 이런 거 벤치? 말고 벤치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그런 걸로 한번 딱 하면은 남편분이 와가지고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가 그렇게 지금 사라지게 된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얘랑 지금 걔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른 스탠드형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봤는데 참 이상하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끼운 거였어.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 양쪽에 홈을 파주면 안 되는 건가? 그러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안전상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슉 빠질까봐? 또 옆에 또 이런 애들도 있고 여기 끝에가 얘는 좀 또 길어. 또 그래서 얘는 벤치로 빼라고 애초에 나온 애들이 있고. 제가 성공하면 후기 전해드릴게요. 레더맨 살 거 많네 오늘. 레더맨의 큰 벤치와 C 스탠드, 쿠포 아니 근데 아답터. 그거 그 다른
저도 그런 경험이 저도 낀 적이 있거든요. 다른데 이 스탠드에 강하게 결착시키고 네. 이 어떻게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강하니까 저쪽이 풀리는. 네,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봐야겠어요. 지금 뭐 참기름을 발라야 되나? 근데 아마 주스님이 추천해주신 게 가장 빠를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시도해보겠습니다. 그 DIY를 엄청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라 가지고 네. 저도 손을 댈수록 망가지는. 저도 되게 꽁손이고 되게 진짜 못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 이제 막 대학원 다니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DIY를 너무 잘해 애들이. 진짜 막 왜냐면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여기는 보통 이제 자기 집에서 하우스에서 막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아빠가 웬만한 건 다 가라지에서 만들고 막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어릴 때부터 뭘 막 만들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 아까 어떤 식이냐면 저는 사실 이 뒤에 어쿠스틱 피아노 같은 거 샀는데 사면은 샀다고 말을 못해요. 부자인 줄 알아요. 개 놀려. 그걸 왜 사? 미쳤어? 진짜? 막 너 부자야? 막 이러면서 야 그거 그냥 홈디포 가가지고 나무 사가지고 잘라갖고 뭐 넣어가지고 천시면 되는데 그거 왜 사? 나는 야 나 못하니까 야 같이 만들자 막 약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약간 그런 나라예요. 캐나다 가면 안 되겠다. 막 드럼도 막 자기들이 만들어서 치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막 기타도 만들고 그런 애들이 좀 높은 애들이 한데 그러니까 막 너무 놀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되게 그런 거 못하는데 이제 대학원에서는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너무 막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게 창고가 있어야 가능한 작업들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 좀 다르죠. 창고 문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 뭐 그 공사판에서 쓰는 막 그런 걸로 막 하니까 이런 걸 막 만드니까. 네. 그런 DNA가 막 들끓는 게 있나 봐요. 저희 아빠가 저 어렸을 때 군인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쓸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이 되다 보니까 별걸 다 제 침대도 만들어주고 막 인형놀이 하는 그 집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부하분들이랑 같이. 네, 멋있다. 그 DNA가 안 왔네요, 로미님한테. 근데 저요? 근데 아빠도 퀄리티가 좋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많이 즐겁게 만들고 이제 대부듯하게 갖다 주셨다. 그 부하분들이 항상 들고 오셨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도 안 볼 때 뭘 해보긴 합니다만 그 결과 끔찍한 혼종들이 발생하여서 이제 제 여기 창고 있거든요. 조그만 창고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저도 뭐 하면은 가라지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불구하고 그 옛날에는 진짜 케이블을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케이블을요? 네. 막 케이블 만드는 거 정도는 사실 그냥 그거 못하면은 진짜 그거는 그냥 인간 취급을 음향하는데 케이블 못 만들거든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케이블은 왜냐면 또 제가 또 라이브를 한때 많이 했었으니까. 왜냐면 제가 했던 일 중 뭐 제가 예전에 보선 심포니 일했을 때는 그냥 와가지고 막 케이블 막 진짜 막 몇백 미터짜리 던져주고 이거를 뜯어가지고 이걸로 뭘로 다른 걸 만들어 와 이렇게 그런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때는 그걸 좀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납땜은 진짜 많이 했죠. 음향하는 사람 중에 납땜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납땜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케이블은 많이 있어. 아직도 아답터도 많이 있고 이번에 사실 그때 저희 선정 엔지니어 만나러 갔을 때 제가 뭐 선정 엔지니어 이만큼 뭐 줬잖아요. 그게 다 커넥터 준 거거든. 제가 케이블 만들려고 뉴트릭 그 커넥터 엄청 사놓은 거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준 거예요. 그런 게 몇백 개 있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저는 만든 거를 DIY로 만든 거를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도 새기고 이렇게 여기 컬러도 지정하고 여기 있고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이름 새겨가지고 요거 여기 다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못하니까 돈 주고 이제 그러니까 케이블 만든 것에서 취미 생활로 할 만해. 재밌어요. 비싼데 뿌듯하고 나름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지연스 어떻게 한번 지금 저는 화면에서 주스님 머릿속
저걸 만들 수 있을 텐데 로비님 사서 행복하다 이 경쟁 구도가 아니 이게 색깔을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엄청났어요. 저는 이게 그 커스텀이 된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고 다 까만색인데 그리고 왼쪽에 주로 쓰는 거 오른쪽에 주로 쓰는 것도 하면 안 헷갈리니까 색깔 다르게 하고. 네, 사실 그러니까 뭐 만들어라 말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간 게 뭐냐면은 근데 그런 거는 저런 거는 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런 것들 벌크로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씩은 안 팔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뭐 카나레 케이블로 케이블 한 200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진짜 막 200m, 400m 사가지고 롤을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잘라서 만드는 거야. 하루 종일 너 몇 개 가져올 해가지고 또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헤드폰 아까 방금 코럴인치 그런 것들은 조금 만들기 살짝 어려워요. 엑셀라 같은 거에 비해서 살짝 어렵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커넥터 끝에 그 노이츠 커넥터 같은 경우는 링을 끼울 링 색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빨간색 무조건 라이트니까 레드니까 라이트 해가지고 오른쪽에 빨간 거 끼고 왼쪽은 그냥 일반 거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케이블을 녹음실이건 현장이건 케이블 무조건 까만색이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냥 디폴트야. 다른 색을 쓰면은 그러니까 어떤 애가 웃긴 게 우리 학기 초반에 케이블을 잔뜩 만들어 온 거야. 저희 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래서 막 진짜 한 50개를 만들어 왔어. 자기 케이블 맨날 갖고 다녔거든. 저게 좋다고. 근데 그게 오렌지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걔 딴에는 다른 걸 안 섞이려고 자기 거로 오렌지를 만들었는데 첫날부터 욕을 진짜 한 바가지 먹고 네 케이블 갖고 오면 죽는다 이제 협박 당하고 오렌지를 갖고 온 애가 어딨냐. 왜냐면 일단 화면에 뭐 누가 사진을 한번 찍고 싶으면 너무 사진이 안 좋고 영상 같은 거 할 때 절대 안 되죠. 절대로. 그 제가 까만 옷이 많은 게 저는 아까 지금 이삿짐 싸고 있는데 까만 바지가 7개 나오고 위에만 진짜 까만 옷이 한 20개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현장에서는 까만 옷밖에 안 입거든요.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왜냐면 사운드 엔지니어 안 보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뭐 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저는 큰일 나겠네요 지금. 민트색, 그렇게 들고 오면은 빨간색, 노란색. 근데 뮤지션은 괜찮아. 뮤지션은 뭐 갖고 와도 상관없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예쁜 게 좋아서. 예쁜 게 좋죠. 케이블 하나 진짜 그런 것도 다 예쁘면 좋죠. 근데 진짜 예쁘긴 하네요. 알록달록하면 좋지. 저기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쓰려고 초록색 줄에 끝에 이 뭐죠 링 커넥터 요 부분만 빨간색으로 한 것도 있고 뭐. 빨간색 케이블에다가 끝에만 노란색으로 해서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려고 작업실에 트리에다가 케이블을 꾸미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오너먼트 값도 아끼고 케이블도 쓰고. 이게 저희 소소한 기쁨이랍니다. 좋네요. 왜냐면 집에 있을 때는 혹시나 애들이 위험할까봐 이렇게 줄 형태로 된 거는 눈에 띄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다 숨겨두거나 하는데 그 고양이 편에서 나온 얘기처럼. 근데 작업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 마음껏 알록달록하게 해놓고 아주 만족합니다. 저도 전 다른 얘기인데 사기당한 케이블 이제 은선이라고 해서 은 들어간 케이블, 패치 케이블. 실제 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사기당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케이블은 뭐 조심스럽지만 저는 뭐 EQ로 충분히 커버가 될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냥. 네. 제가 사실 모듈러 신스를 사고 싶은 것도 알록달록한 패치 케이블을 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조금은 있다. 조금 있다. 그렇게 얄팍하진 않지만 약간 얄팍하다. 네. 어떻게 시간 순삭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얘기 지금 우리 정보에 반도 못 쏟아냈는데 재밌네요. 네, 장비 얘기하면은 이렇게 한도 끝도 이제 없어. 제목으로 어글 끌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 다. 오늘 재밌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스탠드 역사 속으로 사라져. 아직도 마이크 스탠드 3? 이런 거. 그거 괜찮네요. 너 아직도 마이크 스탠드 써?
아니, 로미님이 이번 주부터 썸네일 한번 해보신다고 했잖아. 네네, 제가 이게 해볼게요. 우리 조회수 안 나오니까 썸네일 문제다 이러면서 로미님이 한번 그렇게 자극적으로 타이틀 의견 적극 받겠습니다. 네. 너 아직도 마이크 스탠드 써? 음. 자극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공동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여기서 딴 얘기하나 하면서 클릭했다가 이제 네. 낚여서 이제 C 스탠드랑 이런 걸 사는 거죠. 시스템들 좋습니다. 네, C 스탠드 사장님이 지연스한테 커미션 주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리고- 무관합니다. 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스탠드 파신 분들은 다 알리에서 사신 거여서 알리도 그런 거 없나 뭐 막 있자 뭐지 타오바오라고 알리도 그거 있어요. 메시지 링크? 보내면 음. 그 판매자한테 나 이거 100개 살 건데 혹시 딜 해줄 수 있어? 하면은 해주더라고요. 진짜 저 에어론을 어. 싸게 샀는데 음. 이게 얼마나 남길래 어떻게 이 가격에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 100개 하면 얼마에 줄 수? 엄청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 빌려가지고 한 200개 넣어놓은 다음에 그쯤 되면은 할매멜론 딜러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에 메리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타오바오에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저도 영- 앱을 깔아봐야겠네요. 타오바오가 뭐 그런 알리 같은 그런 거요? 알리랑 비슷한데 좀 더 큰 스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맨날 캡처해서 번역기 돌리고 해서 어렵게 하는데 요즘 재미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알리도 뭐 테무도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저는 알리만 써봤는데 그 차도구를 한때 빠져가지고 다도에 이제 그 명상과 함께 다도를 하는데 차도구가 한국이나 일본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보통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은 좀 저가에 나올 걸 생각하지만 차도구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오리지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이제 비싸게 판다.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데 값이 예를 들어 뭐 5만 원이면 여기는 6천 원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써봤는데 그 이후로는 지웠습니다. 왜냐면 그 검색하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만 찾으면은 똑같은 것도 막 값이 막 다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푸시가 자꾸 와서 전 푸시가 자꾸 오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워버렸어. 하게 아마존에 있는 상품들 90%가 다 알리, 타오바오 산이지 않을까. 그런 것 진짜요? 같아요. 네네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리셀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와. 그 말 하니까 갑자기 알리 이번에 썼던 게 기억나죠. 저희 아이 생일 때 그 포켓몬 좋아해가지고 포켓몬 막 풍선 같은 거 막 사고 하려고 했는데 아마존에 너무 비싸게 파는 거야. 근데 알리를 보니까 똑같은 건데 너무 싼 거야. 대신 이제 한 달 기다려야 되는 건데 한국도 그렇게 오래 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한 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샀는데 이제 단점은 내가 본 게 안 올 수 있고 다른 게 올 수 있으니까 그니까. 그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온 거는 괜찮았는데 막 다른 게 온 것들은 이게 뭐 환불도 안 되고 그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돈 내지 않나. 그걸 다 치고 나면. 요즘 알리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환불도 자유롭게 무료 환불도 되고 그리고 이제 리뷰랑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알 수 없는 다른 게 온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그 검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이게 몇 개 구매됐는지 그런 거 다 뜨고 뭐 이러니까 초보여가지고 그랬나 봐. 지연스가 알고 보니까 쇼핑 왕이네. 엄청 잘하네요. 갑자기 다음에 이 새끼 너 물어봐야겠다. 맨날 쇼핑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맨날 지금. 좀 과하긴 해요. 네이버 카페라는 앱으로 이제 중고장터 보고 이제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알리랑 타오바오 보고 이제 해외 쪽은 인스타그램 보고. 네.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 주제 얘기했네. 그는 어디서 인풋을 얻는가 지금. 아주 중요한 쇼핑을 하면서 인풋을 얻는 거였네. 근데 진짜 이거 스트레스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풀리긴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풀려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저는 스트레스 쌓이는데 우리 진짜 반대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가 많아서 다 읽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부터 갑자기
압박감이 확 들면서 안 사. 약간 늙어서 음. 그런가 봅니다. 저는 쇼핑을 하진 않고 그 사진 않을 건데 관련 리뷰를 요즘에 막 보기도 해요. 아, 저도 그래요. 저 응. 사진 않는데 음. 비교 분석해서 아,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이걸 사야겠다. 약간 이런 식. 아, 그렇구나. 네, 아까도 그래서. 막 시계 영상 막 보다 왔거든. 시계요? 네. 나는 손목 시계 안 시계? 차거든요. 네. 손목 시계 안 차는데 그 핏빗이라고 진짜 가벼운 거 운동할 때만 차는 거고 아예 시계를 애플 사람들이 나만 보면 신기하는 게 주수 씨는 그렇게 막 장비 막 많고 막 무조건 애플워치 쓸 것 같은데 애플워치 안 쓴다고. 애플워치 무거워서 잘 안 쓰거든요. 손에 뭐 있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기사 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막 요즘에 그냥 막 세이코 시계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 시계 유튜버들이 영상을 기깔나게 찍어요. 아, 왜냐면 시계 유튜버는 우리 같은 사람이 못해요. 그냥. 왜냐면 이게 줌인을 엄청 당겨야 돼가지고 카메라가 진짜 좋아야 돼. 왜냐면 이게 너무 시계가 조그만하니까 이게 완전 앞에서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시계 유튜버는 다 4K고 영상들이 되게 예쁘게 찍어.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예쁠 것 같아.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계를. 그리고 또 찬 거랑 또 다르잖아요. 시계만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오토매틱이 좋냐 아니면 쿼츠가 좋냐 막 이런 거 맨날 보면서 그냥 절대 안 살 건데 이게 보는 그런 게 있죠. 강한 부정은 저 시계는 굉장히 약간 나는 또 그거를 또 깨면 안 되는 게 약간 음향이랑 비슷한 게 시계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이거 시간을 보려고 하는 건데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뭐 억대로 하잖아요. 막. 근데 뭐 카시오 시계 뭐 2만 원이면은 그거보다 더 정확한데 막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음향 장비도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 약간 겉멋으로 치장한 다음에 그걸 막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아직까지 금도금된 스피커 이런 건 안 나. 근데 제발. 스피커는 하이파이 계열에서는 금도금은 아니지만 약간 다이아몬드 뭐 와. 재질 나오고 하면서 이제 좀 그쪽은 사실 진짜 억대 이상 넘어가죠. 와. 예. 하이파이 쪽은 장난 아니야. 근데 웃긴 거는 그 하이파이 쪽이 100% 거짓말은 또 아니야 또. 어느 정도는 과학에 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예. 그 퍼센트 대비 가격이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파이. 그냥 주변에도 뭐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 아니고 그냥 음악을 취미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듣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프로 오디오는 저거 약간 음악 하는 사람이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있거든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암피온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이파이 모델이 나오고 프로 오디오 모델이 딱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냥 프로 오디오 거 추천해줘요. 그리고 은근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집에서 컴퓨터 PC5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은근 그런 사람들한테 뭐 야마 아까 HS5 나왔지만 HS5 이런 거 추천 되게 좋아해. 그 사람들 귀에는 HS5만 딱 들어도 와 이게 신세계인 거야. 왜냐면 맨날 컴퓨터 스피커 막 이상한 거만 듣다가 우리 그거 들으면은 빵빵하고 난리 나지. 너무 좋아하지 사람들이. 근데 별로 안 비싸잖아. 근데 뭐 PC 계열에선 비싼 거지만 프로 오디오가 그래도 이제 약간 저는 그래 프로 오디오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리저너블하지 않게 막 이상하게 비싸면은 막 그런 것들이 없고 비싸면 좋고 약간 그런 것들이 딱 스탠다드가 있어가지고. 하이파이 오디오 쪽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과학과 자본력과 감성의 집약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웃긴 건 또 하이파이 쪽도 막 과학이랑 정반대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막 그런 것도 막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슈퍼스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이파이 쪽에 되게 애매한 거예요. 과학에 기반한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다르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깊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이제 모셔야겠네요. 거기 쪽에 나오는 이제 리서치 페이퍼 이런 것들 연구 자료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페이크고 막 그런 거 되게 많고. 네. 세상에. 뭐 그건 어느 분야든 항상 그렇죠. 존재하는 어느 분야든 존재하는 그런 거고. 사실 제가 지금 뭐 시간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 얼마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관한 책인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은 영국 사람인데 거기 의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법안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법안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민감할 수 있어서 어떤 법안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을 초대를 한 거야.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자기들이랑 자기들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초대를 했어. 근데 블로그를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의 연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연구야. 반대되는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증언을 해. 반대되는 얘기를 증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인용했던 다른 연구 자료들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검증을 하니까 다 반대된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이렇게 의원에 가가지고 질의응답하고 청문회 같은 거 다 하고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잊고 있어서 그거를. 그러다 몇 개월 뒤에 법안이 발표가 됐는데 찬성이 된 거야.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지어 거기 찬성됐다는 거기 안에 이 사람이 서포트를 했다라는 인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뭐지? 해가지고 이제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죠. 지금 나라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른 분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이 사람이 리서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한 분야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분야들. 그래서 뭐 이제 우리의 건강, 신약 그쪽도 너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뭐 요즘에 우리 뭐 테라노스 뭐 그 엘리자베스 홈즈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짜로 이제 해가지고 뭐 몇백억을 갈취하고 그런 것들도 다 그런 페이크에 기반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런 예제를 계속 말해주는데 이거 보면서 야 나는 옛날에 음향 쪽만 이런 거 내가 안 좋다고 욕하고 다녔는데 음향 쪽은 진짜 양반이었어요. 오히려 음향에서 하는 거짓말들은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다른 쪽은 더 심각해. 왜냐면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죽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음향은 뭐 해봐야 뭐 20만 날렸네 뭐 이런 거 정도지만 어쨌든 음향 쪽은 귀여운 수준이 음향 쪽은 진짜 귀여운 수준이었고 내가 그동안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약간 좀 그래도 순수한 사람들을 보이는 왜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이거 너무 좋아 이러면서 얘기하거든. 소리 와 죽인다며 이러면서 막 20만 원짜리 들으면서 이거 2천만 원짜리 소리나 이러면서 좋아한다 하니까 근데 그건 사실상 좋을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거짓말이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되게 많이 지금 용서하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서를 하셨군요. 이해할 수 있다. 너 언제가 한 번 더 사야지 이러면서. 재밌네요. 사회의 다방면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실 음향 쪽도 앞으로 더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해보고 있어요. 약간 좀 너무 모르면은 우리가 약간 제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를 생각해보니까 사실 약간 저는 교육적인 팟캐스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그걸 듣고 뭔가 하나 정도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정말 해서 아까 요모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건데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그런 거 있을 때는 사실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좀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아껴주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행위들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정말 그런 겉된 정보들 막 1인치짜리 벽에 붙이는 거 하고 베이스 트랩이라고 하면서 파는 그런 것 그래서 난 모르고 사고 막 그런 것들 정도는 좀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음향적 지식은 갖고 있으면은 남들 사기 안 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음향을 하면서 두 분도 느끼시겠지만 그 사기를 당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알잖아.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든 이게 뭐 기기건 장비건 뭐 중고거래건 뭐건 그래서 사기 안 당하는 사회가 오길 바라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교회 시공이 됐건 이런 사기만 안 당하고 나중에 바자회처럼 창고 털에서 이런 거 팔면 그래도 은선 팔아요.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는 소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은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나의 행운의 금속은 은. 얇아요. 얇아서. 야구 팔찌로 해야겠다. 팔찌로. 팔찌로 하세요. 팔찌하면 이쁜데? 간지나는데? 케이블 팔찌로 다니면 얼마나 멋있는데. 저 옛날에 패치 케이블 다 목걸이라고 다녔거든.
빨리 아, 필요하니까 갖고 다니면서. 아, 저는 케이블을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로 쓰고 목걸이와 팔찌까지 활용할 팔찌. 수 있는. 음. 아,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뭐 곁다리 얘기인데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거 조금 듣고 아셨으면 좋겠는 게 카페 같은 데는 음악이 진짜 중요하고 말소리도 중요한데 어떤 데는 크지 않은 소리도 너무 공간에서 웅웅 울리고 돌아가지고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하고 귀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음악도 적정 볼륨으로 들리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다 공간 어쿠스틱인 거잖아요. 시공이죠. 네. 그것도 그렇게까지 좀 돈이 많이 들지 알맞춰라. 않거든. 우리가 막 룸 어쿠스틱을 잡아가지고 음악 들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카페 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때려 넣지 않아도 정말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패널만 진짜 몇 개만 좀 잘 넣어도 위에다 좀 띄워도 보통 그런 거 층고 높으니까 그게 해결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게 다 매출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닐까? 최근에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한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카공족들 떠나게 하려고 아, 룸 어쿠스틱 이상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막 대화 불가능하게 한 다음에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굿 바이브가 확 깎이는 그러니까 네. 너무 맛있고 친절하고 인테리어 너무 예쁘고 막 나무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운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예민하진 않은데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 이게 손님 다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약간 우리 저 한국 이번에 갔을 때 지연스러 어떤 카페 갔는데 소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자도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앉은 게 되게 예술적인 카페였는데 앉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어떻게 앉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나갔는데 야 그것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그 생각하면서 아 이거 카공족도 쫓아내려고. 근데 회전율. 의자 불편하게 하는 거는 진짜 있대요. 회전율 일부러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너무 오래 안 앉아 있게 하려고. 아, 진짜 그거 봐 있다니까. 응. 그거를 룸 어쿠스틱으로 누군가가 지금 만들어낸 거야. 아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티 안 해가지고 나게. 빨리 사갖고 나가게. 아 그렇다면 회전율을- 천재적이네요. 봤을 때는 정말 아늑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손님들이 이상하게 빨리 나간다. 그래서 진짜 좋은 소파로 도배된 빈티지 소파부터 진짜 유명한 브랜드의 소파로 도배된 카페가 있었어요. 네. 진짜 막 몇천만 원짜리 소파로 된 걸 매장에 깔아놓은 그런 가구 사장님이 하시는 카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망했어요. 진짜 세상에.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뭐 진짜 거기 지역의 마스코트일 정도로 되게 좋았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런 소파 너무 편하니 혹시 저도 너무 편해서 이게 뭘로 돼 카페? 있는 거야 안에 열어보고. 카페 사장님들 보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좋습니다. 오늘 얻어갈 거 서머리 제가 제 머릿속에 서머리 베이스 트랩에 대한 내용 이따 클립 앞에 돌려서 한 번씩 보시고요. 네. 그리고 C 스탠드 엄청 좋은 거 알리에서 찾아보시는 거 돌려보시고요. 다시 보기 많이 해주시고요. 팟캐스트 그 스포티파이랑 애플 팟캐스트에서 그 평가 별표랑 저장을 눌러 주셔야지 주스님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셔가지고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풀어주시니까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썸네일 만들어야 돼서 지금 약간 압박감이. 네. 오늘 댓글 읽기 안 했는데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한번 또 시간을 또 20분 우리 1시간 정도 타겟을 하고 있었는데 20분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3명의 호스트가 함께하는 굿바이 뮤직 팟캐스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호스트의 한주수였습니다. 로미오 캣이었습니다. 오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굿밤이요.